정갈한 레시피와 섬세한 손맛으로 격조 높은 가정 요리를 선보인다.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최고의 밥상을 선사하는 요리연구가 이종임. 요리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요, 제철에 나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과 또 음식에 간을 맞출 때 인스턴트 재료를 사다 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 직접 담근 천이나 장류들을 사용해서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 특별하게 유명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은 특선 요리, 우리 집 식탁을 업그레이드 해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아무래도 집밥을 찾게 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도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또 믿을 수 있는 레시피에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집에서 먹는 집밥을 더더욱 특별하고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집밥의 척척 박사라는 수식어가 좀 무색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음식 박사님이죠. 이종임 선생님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요리가 저희를 기다립니까? 오늘은요, 외식하지 않아도 외식 분위기로 고기에 또 이렇게 마늘 프레이크를 넣어서 쇠고기 구이를 해서 식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식 분위기를 좀 즐기면서 집밥으로 드시라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이제 그런 류의 메뉴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걸 또 집에서 즐긴다니까? 네. 더 즐겁네요. 네. 마늘 프레이크 소고기 구이입니다. 네. 재료 나와주세요. 한 끼 해결하는 특별한 시간. 고소한 소고기 구이에 아삭아삭한 채소볶음, 든든한 볶음밥까지 모두 즐기는 맛의 3종 세트. 마늘 후레이크 소고기 구이. 재료 살펴볼까요? 마늘 후레이크 소고기 구이 재료는 소고기, 마늘, 멸치, 레드와인, 청경채, 새송이버섯, 양파, 숙주, 팽이버섯, 올리브유, 통깨, 검은깨, 소금, 후춧가루, 밥, 실파, 참기름. 양념장 재료는 물, 다시마, 청주, 간장, 유자청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마늘 후레이크 소고기 구이. 재료 준비 끝! 선생님, 오늘 진짜 집에서 그 외식 느낌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말에 가족들 모였을 때 사실 밥상이라는 거가 그 집안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렇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서 함께 얘기도 나누면서 정말 이렇게 밥상에서 그 집밥을 드셔야 저도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그 역사를 다시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고기는요, 그 제가 이제 한우로 준비를 했는데, 그 값은 좀 비싸도 그래도 이제 외식하면 돈이 더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드셔보시라고. 근데 우리가 보통 고기는 그 뭐 이렇게 갈비라든지 이런 거는 왜 재우잖아요. 뭐 배즙에다도 재우고 양념해서 하는데 오늘은 이걸 이제 그 구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테이크처럼. 그래서 이건 지금 올리브 오일인데요.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정도만 이렇게 마리네이드 한다 그러죠. 이렇게 재워놓으면 우리 스테이크 같은 경우로 숙성시킬 때 이렇게 오일에다가 여러 가지 채소 같은 거 채 썰어서 함께 재워놔요. 그러면 채소에서 향도 이렇게 배이게 되고 고기가 굉장히 연육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 고기 자체도 지금 이제 연한 고기로도 하지만 이렇게 재워놓으시면 훨씬 더 고기 자체가 깊은 맛도 나면서 이제 연해집니다. 우리가 먹는 밖에서 사 먹는 스테이크에 이런 비밀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차피 또 고기를 구울 때 기름에다 굽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갈비라든지 불고기는 기름에다 굽는 요리가 아니니까 기름에다 재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웠다가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재워서 어느 정도? 한 20분 정도 재워 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웠다가 이따 구울 거고요. 재워놓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아까 마늘 후레이크
그 쇠고기 구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만들어 볼까 자, 한번 합니다. 가볼까요? 네. 네. 야, 이걸 후레이크라는 게 이제 기름에 약간 튀기듯이 해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후레이크는 기름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 네. 요거 잠길 정도에만 약하게 넣으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기름을 넣고 이렇게 볶다 보면 계속 타지 않게 막 볶아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네. 기름을 약간만 넣어서 해주시는 거는 그렇게 막 타지 않게 그렇게 볶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고 이게 훨씬 더 파삭파삭거립니다. 그래서 마늘이 파삭거려야 더 맛이 있어서 맞아요. 제가 이제 오늘 그렇게 좀 해보려고 근데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네. 기름을 오히려 잠기게 해놔야 네. 그러니까 타는 걸 기름이 더 방지할 수 그렇지요.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많지 않잖아요. 기름이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뭐 한 뭐 4-5숟가락 정도라고 하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마늘 후레이크 하려고 네. 기름 많이 넣지 말아야지. 조금 넣고 해야지 했다가 네, 그럼 다 자꾸 타잖아요. 다 태워 먹거든요. 타면 또 막 쓴맛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어느 정도 되고요. 하신다냐면 요게 요런 색깔이 나게. 네네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아주 소리 나죠? 오, 딸그락딸그락. 바삭바삭한 바삭거리게. 네. 칩 예, 예.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죠? 일정한 색깔로 태우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과자처럼.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방울이 잔잔하게 된다라는 거는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늘 네. 후레이크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멸치인가요? 저희가 멸치가 들어가는데요. 네. 네. 이 멸치는 마찬가지로 기름 이거는 많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 요 기름을 조금 쓸게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네. 이건 기름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살짝, 네. 그 마늘 튀긴 기름도 버리지 않고. 네네, 그렇죠. 멸치도 그다음에 또. 멸치를 놔주시면. 아니, 스테이크에 멸치가 들어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스테이크에는 멸치 안 들어가는데요. 네. 이따가 볶음밥을 할 거거든요. 아. 거기에 또 요게 들어가면 또 아주 이렇게 그 파삭거려서 맛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 멸치는 우리가 지리멸치라고 그래서 왜 가장 작은 멸치 있죠. 네. 그 멸치로 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니, 저는 멸치도 그렇고요. 마늘도 그렇고. 이 태워 먹을 때. 네. 볶으면서 태워 먹을 때, 진짜 속상했는데. 너무 센 불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그 키친타올을 좀 피셔서 네. 놔주시면 기름이 또 딱 흡수가 돼서 좋거든요. 네. 접시에 그거 하나 좀 펴주세요. 네. 그래서. 네. 네. 멸치를, 네. 이렇게 해서 기름을 한번 싹 빼주는군요. 네.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어우, 아주 고소한 향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마늘 후레이크와 지리별, 네, 네. 이렇게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마늘은 아까 요런 색깔 나게 하시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기는 아까 재운 거 굽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기는 뭐 집에 뭐 와인이 남았다 그러면 와인 좀 넣어서 이제 네. 구워주시면 되니까 고기만 드시면 또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네. 저는 철칙입니다. 네. 그렇죠. 고기를 드실 때마다 쌈이든 또는 이렇게 볶은 야채든 야채를 듬뿍 드셔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채소가 이제 숙주하고요. 우리 왜 그 철판구이, 대빵약기라고 하는 철판구이 집에 네. 가면 다양한 채소를 구워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숙주, 그 다음에 여기 청경채. 네. 그러면 이제 이 청경채는요, 그 청경채를 볶으면 참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맛있죠. 네. 신선한 맛이 나죠. 신선한 맛이.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네. 또 요새 아스파라가스 있으면 아스파라가스도 볶으셔도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요. 네. 저는 집에서 가끔 이렇게 좀 양식으로 네. 가끔 준비를 합니다. 네. 왜냐면 양식이 네. 생각보다 손이 덜 가더라고요. 그렇죠. 한식에 사실 잔손이 많이 갑니다, 진짜로.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다 그러고 그게 맞아요. 시간이 많이 가는 만큼 그게 슬로우 푸드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네, 이렇게 그럼요. 별미로. 네. 이렇게 솜씨를 한번 발휘하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외식하시는 것보다 집에서 집밥으로 네. 양식이든 이렇게 고기 같은 것도 드시는 게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준비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새송이 버섯도 반 잘라서 걔도 고기에는 또 이렇게 채소도 있지만 버섯도 좀 맞아요.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새송이 버섯. 이게 선생님 어떻게 보면은 네. 버섯이 저희 진짜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도 버섯을 같이 올리는데도 네. 이 또 양식으로 이렇게 해서 또 같이 곁들였을 때는 네, 느낌이 또 다른, 좀 네, 달라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여기에 자, 이렇게.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팽이버섯. 팽이버섯은 밑둥을 조금 이렇게 자르셔야 됩니다.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전골이나 찌개에다도 그냥 넣으면 이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덩어리로 익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골고루 다 드실 수 있거든요. 고들고들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뭐 생표고도 넣으실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양송이를 넣으실 수도 있고 재료는 꼭 이 재료 아니어도 이제 양파만 썰면 이제 되네요. 양파가 또 들어갑니다. 네. 양파는 이렇게 반달로 썰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양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밖에 다른 채소들도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볶으면 되니까 가볼까요? 그리고 고기 재워 놓은 거 준비가 됐으면 채소를 먼저 볶아서 놓고 그다음에 고기를 굽고 이제 볶음밥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 고기 굴판은 미리 좀 달궈놔야 되겠죠? 채소는요. 요것도 불을 좀 세게 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겠습니다. 저는요. 이런 양식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좀 눈여겨서 봤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충분히 같이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한 번쯤 진짜 매일은 못하더라도 분위기 탁 내줄 때 이런 거 한번 딱 해주면 그럼요. 점수 따는데 최고지요. 그럼요. 근데 왜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 이렇게 형 씨처럼 아주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사랑받으실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딱. 아, 그래? 그 조금 더 너무 하셨다. 좀 더 자주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양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청경채. 뭐 여기에 다른 채소들도 얼마든지 넣으셔도 됩니다. 팽이버섯만 빼고 숙주는 같이 이렇게 넣습니다. 팽이버섯은 맨 마지막에 넣어도 뭐 그냥도 잡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뚜껑을 잠깐 덮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숙주도 좀 익어요.